생강은 천연 항생제로 알려져 있으며 독특한 향과 매운맛으로 많은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죠. 조선시대 장수왕으로 영조는 조선시대 왕들 평균 수명보다 2배나 많은 83세까지 사셨는데요. 영조는 평소 생강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을 더 잘 알고 먹으면 많은 병을 예방하고 현재 앓고 있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밥상보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에 대한 최신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항상 최고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생강은 특유의 알싸한 맛과 향을 내는 대표적인 향신료로 한방에서는 약재로 서양에서는 슈퍼푸드로 불리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하상근 박사 연구팀은 동물행동실험과 인지기능 관련 생리활성 실험을 통해 생강 발효 추출물이 인지기능 개선에 큰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게다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활성산소에 의한 유전자 손상을 막아 종양 억제에 효과가 있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 제거와 백혈구수 증식, 담즙 분비 촉진 등 다양한 효능이 있어 암 환자들이 꼭 섭취해야 할 식품 중 하나로 추천하는 식품입니다. 생강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을 같이 먹으면 건강 효능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 찰떡궁합 음식 5가지와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 음식으로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몸에 쌓이는 독소는 다양한 영양소의 대사 과정이나 체내로 들어온 세균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면역력 약화뿐만 아니라 염증 유발이나 소화 불량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때 생강차에 레몬을 첨가하면 향긋한 향뿐만 아니라 독소 제거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 성분은 염증성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죠. 레몬도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여 신체 점막을 강화하고 염증성 물질의 생성을 막습니다. 염증 억제에 효과적인 레몬과 생강을 같이 섭취하면 염증 물질의 억제와 배출을 통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생강 레몬차는 인후통이나 편도선, 염증 등 호흡기 감염에 더욱 효과적인데요. 레몬에 함유된 리모노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몸속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주죠. 해독 효소가 활성화되면 신체 구석구석에 있는 독소들을 파괴하여 대소변을 통해 배출시킵니다. 레몬의 리모노이드 성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강차를 끓이고 나서 컵에 따른 후 레몬 조각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생강차에 레몬을 첨가하여 하루 한 잔씩 꾸준히 마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 음식으로 두 번째는 대추입니다. 우리의 몸은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기초 대사량이 약 12% 감소하여 체중 증가가 쉬워지는 체질로 변화하는데요. 체중 관리를 위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력도 크게 약해져 감기와 다양한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체온을 높여주는 음식을 잘 먹는 게 중요한데요.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우리 몸 안의 백혈구 수량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넓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생강만 단독으로 섭취할 경우 그 매운맛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이때 대추를 함께 섭취하면 매운맛을 줄여주며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추에 함유된 비타민C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없애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주며 노화 방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추와 생강을 함께 차로 끓여 마시면 체중 관리와 면역력을 크게 높일 수 있으니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생강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 음식으로 세 번째는 무입니다. 생강과 무는 의외의 조합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천연 항생제로 잘 알려진 생강과 무를 함께 드시면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항상 배가 차고 잦은 소화 불량에 끊임없이 트림이 나오거나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예로부터 장수의 비결로 통했던 생강과 무의 조합은 속이 차고 변비나 설사를 반복하시는 분들에게 생강과 무는 그야말로 보약 같은 조합인데요. 무병장수하고 싶으면 밤에 자기 전에 무즙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생강즙을 마시라고 합니다.
무즙 반 컵에 생강즙을 한 스푼 정도 넣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한 잔 마시게 되면 속이 일단 편안해지면서 온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와 생강이 소화를 도우며 복부 팽만과 변비 같은 증상에 도움을 주니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생강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 음식으로 네 번째는 계피입니다. 여러분 혹시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 내부에서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점차 둔화될 뿐 아니라 몸속 면역세포의 양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할 경우 폐렴이나 대상포진 등 각종 감염성 질환의 위험이 커지게 되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낮아진 체온을 암세포가 아주 좋아한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기초 체온이 35도까지 떨어져 저체온 상태가 되면 몸속 면역세포에 이상이 생겨 암이 번식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강은 자연이 주는 천연 난로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계피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랫배나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몸의 냉기를 사라지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두 식품인 생강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마치 몸 안에 불을 지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감기나 몸살로 몸이 으슬으슬하실 때 생강 계피차 마시고 땀을 내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잔 들이키시면 온기가 퍼지면서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생강과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 외에도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인의 식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바로 생강의 풍부한 진저롤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하면서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 계피 또한 혈당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생강과 계피를 함께 차로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 음식으로 다섯 번째는 생선입니다. 평소 식당에서 생선회를 먹을 때 생강 초절임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생강 초절임을 왜 먹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새콤한 맛뿐만 아니라 생강 초절임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생강 속 쇼가올과 진저롤 성분이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생선을 날 것으로 먹거나 민물에서 서식하는 장어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혹시 모를 비브리오균을 살균해주는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고래회충 등의 기생충을 구충하는 역할을 생강이 해주기 때문에 기생충 감염 혹은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강은 육류를 부드럽게 해주면서도 잡내와 비린내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육류와 생선 요리를 하는 경우 생강을 사용하시면 연육작용과 잡내 제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강은 체내 발암물질도 살균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다양한 나쁜 균들과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똑똑한 식품이니 앞으로도 육류나 생선 요리를 드실 때에는 꼭 같이 섭취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생강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첫 번째는 곰팡이가 생긴 생강입니다. 생강을 보관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곰팡이가 나거나 오래되어서 물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아깝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도려내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먹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생강을 보관하는 도중에 습도가 높은 환경이라면 생강은 잘 썩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생강에서 쉽게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곰팡이가 정말 위험한 곰팡이라는 것이죠. 썩거나 곰팡이가 핀 생강에는 사프롤과 아플라톡신이라는 위험한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생강이 썩으면 마약류로 분류되는 사프롤이라는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식약청에서 마약류의 원료물질로 지정할 만큼 위험한 독성 성분이고 발암물질 2군으로 분류됩니다. 사프롤 성분은 물에 끓이고 햇볕에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면 함량이 조금 줄어들지만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썩은 생강에 잘 생기는 곰팡이에는 1군 독성물질인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발암물질 중 하나로 간세포를 파괴시켜 간암을 유발하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높은 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강을 이용해서 생강을 먹게 된다면 발암물질을 그대로 섭취하게 됩니다.
썩거나 곰팡이 핀 부분만 제거한다고 해도 곰팡이 독소는 생강의 섬유 조직을 타고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합니다. 생강에 곰팡이가 생기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버리셔야 합니다. 절대로 보관하신다거나 드시면 큰일 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두 번째는 위장장애가 계신 분입니다. 생강에는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유익한 성분이 풍부한데 왜 위장에 문제가 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생강에 함유된 디아스타아제가 단백질 분해 효소로 소화액의 분비를 자극하고 장 운동을 촉진시켜 신진대사 활성화를 돕고 신체의 기능 회복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생강의 위액 분비 효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가 평소에 약하셨던 분들은 생강이 위점막을 지나치게 자극하여 오히려 위경련이나 위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의 경우 지나친 생강의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별도로 생강을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 식생활에서 다른 음식들과 함께 적정량을 조리해서 드셔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강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 음식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찰떡궁합 음식을 참고하여 생강을 드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논문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건강정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모두 함께 건강한 100세 그날까지 밥상보감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